지난 11월 5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비행시험센터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현직 공군 참모총장이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50분간 전투 기동을 수행한 것이죠. 이것이 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바로 세계 항공 역사상 최고 책임자가 완성되지 않은 시제기에 생명을 맡긴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상락 공군 참모총장은 KF-21 보람의 6호기 후방석에 탑승해 상승, 선회, 급강하 등 고난도 전투 기동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착륙 직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F-15나 F-16보다 조금 나은 4세대 수준일 거라 예상했는데 오늘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5세대에 가까운 명품 전투기입니다. 3000시간 비행 경력의 베테랑이자 F-15K 비행대장 출신인 그가 상상 이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단 3년도 안 되어 1458회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개발을 시작한 터키의 칸 전투기가 첫 비행 후 8개월간 제자리 걸음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안녕하세요. 국뽕레이더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미국과 중국이 주목하는 KF-21의 충격적인 성능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저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손상락 총장의 비행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탑승 체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 강준수 중령과 함께한 이날 비행에서 손 총장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고난도 기동을 직접 수행했어요. 먼저 국산 AESA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를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AESA는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의 약자로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동시에 수십 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죠. 이 기술은 미국의 F-22와 F-35에만 탑재되었던 5세대 전투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손 총장은 항공기에 탑재된 가상훈련체계 ASTS를 활용해 유럽산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미국산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가상으로 발사하는 훈련까지 완수했습니다. 미티어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며 AIM-9X는 발사 후 180도 회전에서도 적기를 추적할 수 있는 최신의 적외선 유도 미사일이죠. 이 두 무기를 실제 전투처럼 운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KF-21이 단순히 잘 나는 비행체가 아니라 실전에서 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격추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MIT 항공우주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전투기의 전투력은 기체 성능보다 센서와 무장의 통합도가 70% 이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손 총장이 확인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기술적 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섰다는 사실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점은 현직 공군 참모총장이 개발 중인 시제기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 항공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결단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우주산업이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KF-21의 개발 속도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던 터키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터키의 칸 전투기는 2024년 2월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활주로에서 잠시 떠올랐다가 곧바로 착륙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 지금까지 8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기동 시험 비행이나 시스템, 통합 테스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어떨까요?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 이후 3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1458회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각 비행마다 수백 개의 센서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문제점이 개선되며 시스템이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놀라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는 현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가장 빠른 사례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F-35 라이트닝을 살펴볼까요? 초도 비행부터 실전 배치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라팔도 초도 비행부터 실전 배치까지 13년이 소요됐죠. 이런 사례들과 비교하면 KF-21의 개발 속도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KTL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를 차례로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500여 개 협력업체들이 밤낮 없이 땀 흘린 결과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죠. 외신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은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이제 세계 5대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어요. 손상락 총장이 착륙 직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KF-21의 압도적인 기동성이었습니다. 두 엔진이 주는 파워와 가속 능력, 그리고 항공기의 기동성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라는 그의 평가는 매우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손 총장은 F-15K 슬램이글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수년간 직접 운용했던 베테랑 파일럿이기 때문입니다. F-15는 197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최고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전설적인 전투기로 꼽히죠. 특히 추력대 중량비가 1.07대 1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체의 무게보다 엔진의 추력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수직으로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F-15의 이런 압도적인 에너지 기동성은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 F-15K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손 총장이 KF-21의 기동성에 상상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40년의 기술 격차입니다. 1970년대 설계의 F-15가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하늘을 지배한다면 2020년대의 KF-21은 최신 공기역학과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기술로 하늘을 정밀하게 제어하죠. 플라이바이와이어는 조종사의 조작을 컴퓨터가 해석해서 비행 제어면을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KF-21에 탑재된 비행 제어 컴퓨터는 초당 무려 800번의 계산을 수행하면서 기체의 자세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요. NASA의 연구에 따르면 최신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반응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기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F-15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실속 직전의 고난도 기동까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영국의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은 놀라운 평가를 내놨습니다. KF-21은 분명히 5세대 수준의 전투기이며 첨단 센서와 전자전 시스템, 스텔스 기술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KF-21의 진정한 기동성을 이해하려면 현대 공중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공중전은 누가 더 빠르고 높이 날아오르느냐의 단순한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F-15나 F-14처럼 강력한 엔진으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오래 선회할 수 있는 지속선의 능력이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현대 공중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적기를 먼저 발견하고 먼저 기술을 돌려 조준하는 순간선의 능력이 생존을 좌우하게 된 것이죠. 미 공군 전술개발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공중전에서 승리 확률은 첫 2초간의 기동성이 85% 이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KF-21은 바로 이 순간선의 능력에서 F-15를 압도해요. 최신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조종사가 원하는 기동을 컴퓨터가 밀리초 단위로 분석하여 기체를 실속 직전까지 밀어붙이면서도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1970년대 아날로그 제어 시스템을 가진 F-15는 조종사가 실수로 위험한 영역에 진입하면 기체가 제어 불능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죠. 하지만 KF-21은 어떨까요? 컴퓨터가 알아서 공기역학적 한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조종사를 보호하면서도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손 총장이 직접 체험한 상상 이상의 기동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KF-21은 최신 전산 유체역학 CFD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기체 표면의 공기 흐름을 원자 단위로 최적화했어요. 델타 날개와 전방 수평 안정판을 결합한 독특한 클로즈 커플드 카나드 설계는 고받음각 45도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케 하죠. 이는 근접 공중전에서 적기보다 먼저 기술을 돌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결정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항공 전문가들은 놀라운 평가를 내놨어요. KF-21의 기동성은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부 순간 기동 영역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다소 항공의 엔지니어들도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KF-21의 탁월한 성능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운용 기종이 T-50 골든 이글에서 KF-21 보라매로 교체된다는 소식이죠. 이 결정이 왜 세계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비행팀은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예술로 승화시키는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기체의 기동 성능과 안정성이 100% 검증되지 않았다면 절대 특수비행 임무에 투입할 수 없어요. 블랙이글스의 KF-21 도입 결정은 대한민국 공군이 KF-21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공식 선언과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KF-21은 스텔스 설계 기반 전투기로 운영되는 세계 최초의 정규 특수비행팀 기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은 특수비행 임무에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KF-21이 단순히 스텔스 성능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균형을 갖췄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블랙이글스의 기종 교체에는 전략적 이유도 숨어 있어요. 현재 T-50 골든 이글은 공중급류 능력이 없어서 해외 에어쇼 참가 시 여러 나라를 거쳐 중간 기착과 지상 급류를 받아야 하는 물류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블랙이글스의 영공, 통과와 기착지 제공을 거부하는 외교적 마찰까지 발생했죠. KF-21은 공중급류 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대 2,900km의 장거리 논스톱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유럽까지 중간 기착 없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앞으로 블랙이글스는 영국의 로열 인터내셔널 에어타투, 프랑스의 파리 에어쇼, 사우디의 월드 디펜스 쇼 등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가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을 당당하게 과시할 것입니다. 이는 곧 KF-21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것이죠. 전 세계가 KF-21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무이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UAE 아랍에미리트는 방공사령관과 국방차관이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한 후 즉시 포괄적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필리핀 국방부는 고위급 조달 담당 간부들을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로 파견해 긴급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은 1970년대부터 운용해온 노후 토네이도 전투기 48대의 대체 기종으로 KF-21을 최우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5세대급 센서와 준스텔스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압도적인 기동성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제-26 플랭커, 제-20 파이어팡 편대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중국은 무려 1200대가 넘는 4세대 이상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수량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일한 방법은 질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KF-21이 중국 전투기들보다 더 민첩하게 기동하고 1초라도 먼저 기술을 돌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억지력이 되는 것이죠. UAE와 사우디의 상황은 어떨까요? 핵심 안보 위협인 이란 공군은 F-14 톰캣, F-4 팬텀, 미그-29 풀크럼 등 구형이지만 실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조종사들이 다수의 4세대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근접 공중전에서 확실하게 제압할 고기동 전투기가 필수적인데 F-35 같은 순수 5세대 스텔스기는 대당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가격에다 미 의회의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하죠. KF-21은 어떨까요? 5세대급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 준스텔스 설계, 그리고 4.5세대를 압도하는 기동성까지 모두 갖췄으면서도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인 6천만 달러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전략적 요구에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죠.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분석에 따르면 KF-21의 수출 규모는 향후 10년간 200대를 넘어서 총 12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상락 공군 참모총장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KF-21은 4.999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선언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4.5세대 전투기의 압도적인 기동성과 5세대 전투기의 첨단 센서 및 스텔스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차세대 전투기의 이상적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죠. 20년 전 손 총장이 F-15K 슬래미그를 도입하며 가슴 깊이 간직했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으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소망이었어요. 그 꿈이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의 기술 지원이나 라이선스 생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순수 독자 기술로 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6번째 항공우주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동시에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절대적 신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하죠. KF-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세계에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며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KF-21은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고개 비행으로 런던과 파리, 두바이의 하늘을 수놓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것입니다. 동시에 UAE,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